퇴직한 박종태 씨는 여전히 동네에서 회장님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까지 맡았던 터라 식당에만 들어서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종태 씨는 의뢰 인심 좋게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우리 며느리는 착하고 말도 잘 들어. 딸 같아서 내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 그러나 같은 시각 서진 씨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서 하루 종일 민원인들 응대에 시달린 끝이었죠. 두통이 가시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문득 알 수 없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거실 커튼이 평소보다 가지런했고 아이 장난감 상자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신발장 앞 신발 각도까지 정돈돼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반찬통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었고 김치통 뚜껑은 느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오늘도 시아버지가 다녀가셨다는 걸요. 본인이 없는 사이에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이 익숙하다는 점이 더 무서웠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을 마시던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종태 씨가 손에 귤 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냉장고 좀 봐라. 반찬이 죄다 오래돼 있더라. 열무김치도 아주 쉬어서 못 먹겠던데. 그런 걸 애가 먹으면 되겠니? 서진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성 들여 담근 열무김치였고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장을 봐가며 아이 반찬을 준비해 왔는데도 시아버지는 늘 결과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 무르다니까. 옛날엔 매운 거 먹여도 애가 잘만 컸어. 애 키우는 건 기본이 중요한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서진 씨는 작은 숨을 내쉬며 아이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는 색연필을 쥔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아빠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만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베개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투와 표정이 자꾸 떠올랐고 딸처럼 아낀다는 말이 왜 그토록 피로하게 들리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 깊은 말들. 하지만 그 안엔 며느리를 하나의 존재로 보지 않는 시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서진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진 씨는 요즘 유난히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직 후 집 근처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자주 들러 아이를 봐주고 장도 대신 봐준다 하기에 고마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방문은 어느새 점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싱크대 위에 놓인 식도였습니다. 평소 그녀는 퇴근 후 설거지를 몰아서 했지만 누군가 이미 다 해놓은 흔적이 있었고 행주까지 말끔히 빨아 널려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생활 리듬 안에 타인의 손길이 들어온 느낌은 은근히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할 무렵 남편이 도착했고 그와 함께 들어선 시아버지는 서진을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아까 왔다가 냉장고 다시 봤다. 계란이 유통기한 지나 있었더라. 그것도 애가 먹는 건데 조심 좀 해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꼼꼼하시지. 고마운 거지 뭐. 서진 씨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후에도 이어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 요즘은 애한테도 노래도 틀어주고 그러는 게 좋다더라. 아가야, 책만 읽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놀려라. 그리고 반찬은 사는 거 말고 집에서 좀 해라. 식은 도시락 계속 먹이면 정 없어진다. 그 말에 서진 씨는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집에서 반찬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고 도시락은 직접 싸서 보내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식사 중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무반응했고 때로는 그것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 씨는 식탁 위의 반찬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밥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서진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자꾸 집에 계신 걸 보고 있으면 내 공간 같지가 않다고. 나도 사람인데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서진 씨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손주도 보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잖아. 그냥 좀 참고 넘어가자. 서진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다는 감정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삶. 그것이 지금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진 씨는 아이의 양말을 챙기다 멈칫했습니다. 분명 전날 밤에 세탁기를 돌리고 널어두었던 양말이 잘 개켜져 서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깜빡한 줄 알았지만 주방 수건도 남편의 넥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서진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다녀갔다는 사실을요.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태 씨는 어김없이 저녁 무렵 집을 찾았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아가야,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애도 있는 집인데 정리가 안 됐어. 쓸고 닦고 좀 해야지. 서진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낮에도 집에 오셨냐고요? 박 씨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 훔쳐가기라도 했니? 너희 바쁠까봐 내가 정리 좀 해준 거야. 그게 뭐가 문제냐? 그 순간 서진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침입처럼 느껴졌고 최소한의 경계선이 무너졌다고 느꼈지만 시아버지는 도움이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지배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 서진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께 집에 들어올 땐 미리 알려달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격 알잖아. 괜히 또 상처받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결국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은 설명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예민한 사람이 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침묵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다고요.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어르신 건강 특강에 박종태 씨가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던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며느리 참 좋다면서요. 종태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요. 우리 아가처럼 싹싹한 며느리 없어요. 아들이 복이 많은 거죠. 내가 딸처럼 아끼잖아요. 그 말에 주변에서는 부러운 눈길이 오갔고 몇몇은 진심 어린 칭찬도 건넸습니다. 박 씨는 겸손한 척 고개를 저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진 씨는 관공서 민원 창구에서 한 할머니의 호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가 오래 걸린다며 소리를 높였고 서진 씨는 담담하게 설명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은 이미 지난 지 오래였고 고개를 들었을 땐 어느새 오후 3시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돌아온 집. 시아버지는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에 들어섰고 박 씨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손님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일은 기본이다. 오늘도 부엌이 그 모양이더라. 서진 씨는 대답 대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그녀를 보자 손을 뻗었고 그녀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너 칭찬하더라. 내가 얼마나 살림 잘한다고 자랑하던데. 서진 씨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겉으론 칭찬이지만 실상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씌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웃는 얼굴, 안에서는 눌리는 마음. 서진 씨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문을 열자 시아버지의 구두가 신발장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고 속에서부터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안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종태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말했다고 합니다. 아가야, 반찬은 좀 직접 해라. 요즘은 사 먹는 게 다 조미료 범벅이야. 애 키우는 집이면 더 신경 써야지. 그리고 말이야, 애가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냐? 밖에 데리고 좀 나가. 집에만 있으면 안 좋아. 서진 씨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반찬통을 꺼내며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애 키우는 건 말이야. 습관이 전부야. 엄마가 흐리멍덩하면 애도 그렇게 크는 거다. 아가야, 좀 정신 차려. 그 순간 서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더는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제가 매주 직접 만들고 있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 알겠지만 자주 오셔서 지적하시는 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박종태 씨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곧 외투를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나와 서진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 말했어야 했냐고. 아버지 마음 다칠 수도 있잖아. 서진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마음은 나만 다쳐도 괜찮은 건가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짧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 이튿날부터 박종태 씨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사흘이 지나도록 그의 구두는 현관 앞에 놓이지 않았고 그동안 익숙했던 잔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그 평온이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속상해 하신대.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 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예상대로 박종태 씨는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과일 상자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문 앞까지 나가 인사를 했지만 박 씨는 시선을 피하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과일 상자를 내려놓고 나서야 말이 터졌습니다. 아가야,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싶기도 하더라. 근데 그게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나쁜 마음은 없었어. 그 말에 서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투는 달라졌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틀렸다는 뉘앙스는 남아 있었고,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서라는 논리가 앞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님께 잘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박종태 씨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이내 손을 뻗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뭐.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 근데 아가야, 그 존중이란 게 말처럼 쉬운 줄 아니. 그의 말에는 여전히 고집이 묻어 있었고 이해보다는 체념이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TV를 켜지도 않고 가져온 과일만 두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서진 씨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는 오갔지만 서로의 마음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 관계라는 이름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신호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종태 씨는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섭다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서운해하고 상처받았다고 한다니까.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서진 씨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 끼어 말없이 양쪽 눈치를 보며 갈수록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짧아졌고 아이가 엄마 아빠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소극적이라는 연락이 담임 선생에게서 왔습니다. 서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에까지 자신들의 갈등이 그림자를 들이운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서진 씨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제는 우리 둘 다 책임져야 한다고, 그리고 아버님과의 관계에 대해 당신도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아버지가 무리하다는 거. 근데 나는 지금도 아버지 앞에선 제대로 말 못하겠어. 내가 아버지를 너무 크게 본 걸까? 며칠 뒤 박종태 씨가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 앞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서진이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솔직히 아버지께 무슨 말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집이 집 같지가 않았어요. 순간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진 씨를 한번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는 묵묵히 외투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거실에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 씨는 처음으로 박종태라는 이름 앞에서 남편과 같은 편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장면이었지만 어쩌면 이 집의 균열은 그제야 멈출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종태 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 특별한 사건도 없이, 마치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던 그의 발걸음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진 씨는 처음 며칠은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몸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이 열리는 환청에 놀라고 거실에 누워 있다가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조심스레 발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만큼 박종태 씨의 존재는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건 내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느껴서 그런 것 같다고요. 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저녁, 그녀는 가만히 아이의 손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하루가 얼마만이던가요? 하루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방으로 내려가신대. 친구분이랑 텃밭을 하신다더라. 휴대폰도 가끔만 확인하신다고 하더라. 서진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슬며시 정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무게에서 자신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상자 안에는 조용히 익은 감귤 몇 알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둔탁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너무 늦었지. 아가야. 나는 이제 배워가는 중이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게 뭔지를 나도 많이 생각하고 반성했다. 내가 자랑했던 며느리는 참 강한 사람이더라. 고맙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서진 씨는 오랫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 사이에 묻어있는 늦은 후회와 어설픈 미안함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심만으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먼저 잠들고 남편이 안방에서 불을 끈 채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진 씨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오랜만에 온전한 고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딸처럼 대해준다던 그 말 역시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그 진심은 한 번도 그녀의 목소리를 묻지 않은 채 흘러나왔고 결국엔 그녀의 삶을 조용히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지나간 그림자처럼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잠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목,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고 있었고 나뭇잎 하나가 조용히 떨어져 땅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그녀 자신의 마음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억눌림, 침묵과 단념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평온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만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